재택근무합니다. 저희 직원들은요 다 재택근무합니다. 지금 인건비가 올랐죠. 8,350원을 오르고 나서 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자분들 계세요? 아마 없을걸요? 저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내도요 직원 인건비 한 달에 200만원 주고 나면요 나머지 유지비 하면 거의 반이 비용이 반 이상의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직원을요 되게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직원을요 재택근무로 다 바꿔버렸어요. 자른 애들, 인건비 높은 애들 다 잘 정리해버리고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는데 재택근무 4시간 최저임금 딱 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웃긴 거 알려드릴게요. 근무 8시간 하죠, 직원들. 보통 회사 출근하고 근무 8시간 합니다. 더 재미있는 건 근무 8시간 할 때 성과나 4시간 재택근무 할 때 성과나 똑같습니다. 하는 일의 볼륨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맥없이 회사 출근시켜가지고 노는 시간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애들 출근시켜봤자 애들 와가지고 8시간 막 몰입해서 진짜 열정적으로 미친듯이 일하는 애들 없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재택근무를 돌릴 수 있으면 다 돌려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안 해요. 마케팅밖에 안 합니다. 왜? 걔네들이 내 대신 강의를 나갈 거예요. 교환을 만들 거예요. 제안을 만들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다 하거든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어차피 중요한 건 우리가 다 합니다. 어차피 그 친구들이 막 새롭고 신선하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 그 친구들 출근시키는 줄 아세요? 재택근무했을 때 그 친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딱 그거 하나예요. 왜 관리할 수 있는 자신이 없을까요? 그 일을 몇 시간 동안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지 부하 직원들한테 일 시키는 방법도 모르고, 근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부하 직원 다룰 줄 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근태 관리 때문에 부하 직원들을 출근을 시키고 항상 사무실을 두고 했는데, 부하 직원 하나 딱 출근 시키는 순간 보증금 들어가죠. 사무실 운영비 들어가죠. 월세 들어가죠. 그리고 운영비 들어가죠. 얘 밥 사줘야 되죠. 그리고 가끔 회식까지 해줘야 되죠. 들어가는 돈이 일단 걔 연봉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재택으로 다 돌리고요. 지금은 요즘에는요 소프트웨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하이웍스거든요. 하이웍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메신저를 로그인을 하잖아요. 무료입니다. 메신저를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근이 찍혀요. 로그아웃 하잖아요. 퇴근이 찍힙니다. 근무 시간에 저희 어차피 책상에서 컴퓨터 갖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리 비우잖아요. 그럼 자리 비우로 딱 뜹니다. 그냥 이 친구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나와요. 근데 그 시간에 게임하고 있을지 일하고 있을지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왜? 그 친구한테 명확한 업무를 주고 매일 해야 되는, 아침에 출근했을 때 뭘 보고하고, 퇴근할 때 뭘 보고하고, 퇴근할 때 오늘 한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 성과물을 보여줘. 그러면요 어차피 보고 있으나 안 보고 있으나 똑같아요. 사무실에 옆에 같이 출근한다고 걔 하루 종일 정말 열정적으로 미친듯이 몰입해서 일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안 볼 때는요 안 할 애들은 다 딴짓하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근태관리라고 하는 게요, 제가 우리 직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 1, 2년 정도 사회생활 한 직원들이라면 누구라도 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전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요, 이 친구가 지금 나태해졌는지 뺀질되는지 별로 하고 싶지 않은지 아니면 열심히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보지 않더라도 알까요 모를까요? 100% 압니다. 그날그날 다 알아요. 왜 알까요? 보고하는 것, 제가 아침마다 출근 보고를 시킵니다. 출근 보고를 시키는 게 뭐냐면, 저희 직원이 하는 일이, 지금 직원이 한 3명 정도 있는데요,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는 메인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그래도 메인으로 하고 있어도 4시간 밖에 일 안 합니다. 그 친구는 재택근무만 해요. 다른 회사에서도 일을 받아서 합니다. 또 하나는 블로그만 운영을 하는 친구 있어요. 이 친구는요 일주일에 2시간 3회 일합니다. 인건비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 어차피 블로그 마케팅 해야 되거든요. 그럼 블로그 그렇게 해가지고 글 쓰는 거 알고리즘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글 쓰라고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 스타일 확인이 되면 그대로 쓰라고 그냥 지시를 하고 지가 알아서 출근하고 자기가 알아서 퇴근합니다. 그 친구는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7시에 퇴근합니다. 그 친구가 일을 할 때 출근할 때 출근 보고 제가 5시에 본 적이 없어요. 자느라고.
그래도 알아서 출근해서 출근 보고하고 퇴근할 때 퇴근 보고해요. 왜? 그 시간이 그 친구가 월급 받는 시간으로 찍히니까. 그래서 항상 카톡으로 보고하게 합니다. 왜 굳이 딴 거 시스템 봐요? 내가 로그인하고 보기 귀찮아 죽겠는데? 카톡인데 왜 그거 놔두고 딴 거 합니까? 그래서 카톡으로 출근 보고해요. 카톡으로 출근 보고하면 그 친구가 해야 되는 역할 딱 하나예요. 어제 작업한 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오전에 보고합니다. 왜? 마케팅은요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케팅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마케팅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다음날 몇 명이 유입됐고 어디가 1페이지에 떴고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그 알고리즘을 형성을 해서 몇 페이지 뜨게 했는지를 그 친구가 직접 보고하고 직접 검색하게 합니다. 왜? 내가 검색할 필요 없잖아요. 그들이 보고 그들이 경험을 하고 그들이 스스로 보고하고 그들이 스스로 조정하게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바쁘니까. 그리고 나서 하루 뭐 2시간 해봤자요. 글 한 2개 쓰고 3개 쓰면 끝나요. 그리고 나서 퇴근할 때 저한테 또 보고를 합니다. 오늘 무슨 글을 썼고요.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메인으로 뜨게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것만 딱 봐도요. 이 친구가 오늘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보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좀 미심쩍다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다 그럼 링크 떠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해야 될 때 있으면 제가 정신이 있을 때 피드백을 다 합니다. 피드백은요 그냥 하면 돼요. 부하 직원한테 일을 잘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직원한테 피드백을 신랄하게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기분 나쁘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다 하고 나서 보통 그렇게 나는 감정을 싫지 않고 있는 그대로 피드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쫄아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딱 끝나고 나서 커피 쿠폰 하나 싸줬습니다.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죄송할 거 뭐 있습니까? 저는 우리 부하직원한테 존댓말 합니다. 왜? 자주 만나지도 않는데 반말할 거 뭐 있습니까? 서로 자주 만나지도 않는데 기분이라도 서로 좋아야지. 그래서 괜찮습니다. 원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조율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기분 나쁠 일도 아니고 이거는 화가 날 일도 아니고 그냥 우리 맞춰나가는 과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한 대로 할 때 혹시라도 피드백에 쫄지 마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커피 마시는 거 남편하고 사 먹으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 친구도 그 경력단절 여성이거든요. 그런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 집에서 있는데 나와서 일을 하고 싶지만 주기적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친구들, 그 친구를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 되냐? 10시부터 2시까지 딱 시간 됩니다. 딱 4시간이에요. 그럼 재택근무 시키기 아주 좋습니다. 왜? 그 4시간은 그 친구는 무슨 시간이에요? 애들 어린이집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려주면 돼요. 알려주면 됩니다.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라고 알려주면 돼요.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어떻게 글을 쓰는 상관없는데 이 글이 긍정적일 것,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그리고 반드시 1페이지 올리는 게 핵심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과 목표만 딱 명확하게 주잖아요? 그러면 몇 개를 썼는지 막 양으로 붙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양으로 밀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일을 시키더라도 한번 검색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 친구들한테 합니다. 이렇게 재택으로 딱 돌리고 나서 인건비는 줄어들고요. 볼륨은 어차피 알고 있었어요. 제가 풀근무로 부하 직원들을 근무를 시켰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풀근무가 아니면 사람을 채용하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직원들을 채용할 때 꼭 풀근무 아니라도 할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단 지금 이 시기에 채용을 할 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이라 방학 때만 할 애들이 있어요. 단기간 쓰고 빠질 애들이라면 써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장기간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하는 애들은요, 재택근무하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추세가 재택근무를 많이 시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한 회사에서만 재택근무 8시간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 쪼개서 나눠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잘 올리면 그렇게 재택근무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건비 다 해봤자 얼마 안 나와요.
그러면 인건비에 적어도 저 같은 경우 10배 이상의 소득을 냅니다. 왜? 제가 직원을 써보고 써보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직원을 쓰잖아요. 그럼 무조건 매출은 오릅니다. 단 정확하게 이 친구의 포지션이 제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여유 시간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잡스러운 일들을 줘버리면, 물론 잡스러운 일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 잡스러운 일이지만 이 친구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단순 노동이지만 이 친구가 하면 충분히 그 시간을 다 써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충분히 더 많은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데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데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나면 무조건 매출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면 모든 직업은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채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직원들이 영업사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보조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요 절대 커지지 못합니다. 왜? 나 혼자 영업하고 얘는 영업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부하 직원도 내가 하는 일이 영업과 매출과 무조건 연관이 돼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본인의 업무 목표는 무조건 매출이든 뭐가 됐든 거기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업무 목표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직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죠.